내가 그때 당시에 술에 너무 취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모텔에 들어간 건 기억이 나는데 침대에 누운 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때 가장 오래 했던 전담이 성범죄 전담이었는데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이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성범죄랑 연루된 의뢰인분들이 찾아오세요.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변호사님, 피해자랑 합의해야 돼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랑 무조건 합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본인 입장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나 100% 인정한다. 이런 경우랑 나는 그 고소 내용 인정할 수가 없고 난 그런 적 없다. 양갈래로 나눠지는데 각 입장마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다르거든요. 한 가지씩 좀 살펴볼게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라서 법원에서도 사전 구속을 지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가장 많이 되는 범죄 유형이 성범죄랑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수사 단계 때부터 잘 대비하지 않으면 어쩌면 수사받는 도중에 구속될 수도 있어요. 본인 성범죄 고소 내용,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시는 경우에는요, 합의를 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세요. 그 이유가 구속될 확률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데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처벌받는 형량의 수위를 확 낮출 수 있고, 형사소송 과정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형사재판이 끝나면 우리가 혐의사실 인정하니까 유죄 판결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성범죄 피해자들은 그 판결만 받아서 그대로 민사소송해요.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았다, 민사손해배상 책임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해야 돼, 소송 비용 들어, 그럼 또 손해배상액까지 피해자한테 줘야 돼, 형사처벌을 형사처벌대로 받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한테 본인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형사소송 과정 중에서 합의하실 것을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총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나는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아예 없다 라고 혐의를 아예 전면 부인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는 성범죄 사건이라는 게 맨정신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남녀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아니면 이미 술을 마셔서 좀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변호사님, 저 그날 일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저 진짜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조금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고소인이 거짓말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실 때는요, 합의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합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입증하라고 수사를 할 의지를 꺾어 놓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성범죄 전담 검사를 하면은 가장 의문이 됐던 게, 경찰 조사 보면 본인이 안 했대, 나는 추행한 적도 없고 이 여자를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고 갑자기 쓱 합의서가 들어와요. 제 입장에서는 뭐야, 본인 안 했다라면서 왜 근데 2천만 원 주고 합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이나 검찰은 유죄의 신중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혐의 아예 부인하신다라고 하면 합의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고 대응 방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경우 살펴볼게요. 내가 그때 당시에 술에 너무 취해서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모텔에 들어간 건 기억이 나는데 침대에 누운 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정말 많으세요. 거기부터 이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기억이 명료해서 내가 들어간 거 맞고 술자리 게임한 거 맞는데 그 다음에 같이 침대에 안 눕고 내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1부터 100까지의 과정을 다 기억하시면 제가 그에 맞춰서 CCTV도 따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입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아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피해자는 다 기억해. 그날 거기 어떻게 갔는지, 왜 갔는지, 둘이 어떤 방향으로 앉았는지, 스킨십이 어떻게 시작돼서 피해자가 뭐라고 멘트를 하면서 거절했는지를 고소장에서 상세히 얘기해요. 경찰 1차 조사 때도 정말 모르듯이 상세히 얘기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피해자 말을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 때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받을 때 이제 CCTV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추행 당시는 아니더라도 그 전후에 참고인들, 목격자 진술이나 이런 거를 수사기관에서 언급해요. 참고인 김길동 씨 말에 따르면 들어갈 때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었는데 질질 끌고 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CCTV에서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한 상태인데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검사님한테 조사 마치고 저희 의뢰인이 기억이 좀 안 난다라고 하고 평소 주량보다 과도하게 마셨다. 그건 아마 피해자도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근데 오늘 조사 받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혐의 인정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뢰인이랑 얘기하고 저희 입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마치고 나와서 의뢰인이랑 미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증거상 이게 배치가 되니까 인정하고 피해자랑 합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저는 한번 설득을 해봐요. 제 의뢰인들은 10명 중에 한 9명? 제가 어떤 제시하는 방향대로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라도 합의를 하고 양형자를 충분히 내면 또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랑 합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사실은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벌금형이 될지 재판을 받는 구공판 처분이 될지는 검사의 재량이에요. 그 검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어떤 자료가 나오고 피고인의 진술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처분이 결정되는데요. 그 처분이 한번 결정되면 사실 법원 단계에서는 어떤 재량의 여지가 훨씬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 이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떠세요? 지금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계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나 그런 순간에 직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형사소송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간의 선택이 본인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